네,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닝 시즌이 뭐 거의 끝났죠. 네. 끝나가고 있어서 혹시 뭐 좀 변화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뭐 의미 있는 변화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선진국 시장하고 신흥국 시장을 봤을 네. 때에는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축소가 계속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네. 봐주시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소폭 플러스. 네. 상향 전환이 됐고요. 신흥국은 마이너스 1.4% 음, 하향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네. 뭐 8월 말 10월 때보다는 음,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0.1%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선진국 내에서 어떤 나라가 올랐는지를 국가가 올랐는지 체크해 보면은 유럽이 유럽이에요. 이제 5.0% 올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독일이랑 영국은 좀 음, 하향 조정이 된 걸 볼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달러로 계산된 유럽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음. 미국이 네. 마이너스 2.6%로 하향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네.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요게 네, 이제 환율 때문에 네, 약간 착시가 네, 있는 부분이라 유럽이 좋은 듯 보였으나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좀 처졌다라는 부분에 네, 오히려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네요.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플러스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아주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조금 네. 어렵겠다라는 다만 이제 생각이 드네요. 하향 조정폭 자체가 좀 축소가 되고 네 있는 네.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지표의 음.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흥국 시장 네. 내에서도 뭐 크게 흐름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하고 대만이 여전히 IT 때문에 가장 아 분위기가 좀 안 네. 좋고요. 중국 또한 마이너스 2% 정도 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계속 굉장히 플러스를 좋았어요. 유지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하향 전환이 되는 모습을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은 다 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지를 좀 추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선진국부터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쪽으로 가 네. 있는 업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이랑 이제 뭐 에너지가 원래 플러스였고요. 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산업재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국 기업하면 굉장히 익숙한 게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일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그러한 섹터보다는 뭐 금융이나 에너지, 뭐 산업재 같은 업종들이 음. 최근에 이익의 방향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랑 금융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소폭 이제 상향 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필수 소비재랑 금융 섹터가 그러네요. 좋다라는 걸 글로벌 시장에서는 확인할 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가 네, 중심인 거죠. 플러스 금융까지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좀 이익 네, 추정치의 방향이 좋다라는 부분 여기서 저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국은 보니까 일단 그 주가 측면에서는 플러스로 전환해 있는 네, 흐름이 전반적으로 눈에 네, 띕니다만 이익은 아직 많이 옮겨오진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막 끝났고요. 그래서 이익 전망치의 뭐 변화가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음. 이제 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네네. 섹터들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네. 되는데 단연코 이제 기계 섹터가 지금 이익하고 그러네요. 주가가 모두 좋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음. 좋았어요. 조선 말고 기계 섹터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계 섹터가 주가와 이익이 둘 다 좋은 지금 섹터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화학이나 이제 코스피보다 위쪽에 있는 섹터들의 이제 주가가 지금 좋은 상황인데요. 네. 뭐 화학이나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뭐 전반적인 이익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연간 기준으로 또 분기 기준으로 확인해 네,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내년도 전망을 보니까 살짝 네, 올라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200조 원을 하회했다가 뭐 네. 최근에 아주 소폭 이제 상향 전환이 됐는데요. 음. 대부분이 다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략 23년 음. 영업이익이 한 17조 적자 정도 추정이 되어 있다가 14조 원 정도의 적자로
좀 3조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적자가 좀 축소된 영향이 지금 전체 시장에 뭐 20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실적 시즌 끝난 뒤로부터는 예상했던 대로 뭐 변화가 크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율 자체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년도랑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대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숫자로 200조를 넘겼길래 네.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나 했더니 이것도 의미를 네. 부여하기는 힘들다. 한전의 영향이었다. 분기로 좀 볼까요? 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정도 숫자에서 30% 정도 하향 조정시키면은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기업들이 아마 재고를 좀 소진하는 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네. 매우 높기 때문에 내년도 1월하고 2월에 발표하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더 이미 크게. 깎아서 네. 봐야지 뭐 실질적인 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익 변화의 추이에 있어서 어떤 업종들이 위에 있는지 또 아래에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앞에서 한국전력이 적자폭이 축소됐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가 유틸리티, 플러스 네. 5%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에너지 섹터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이 오랜만에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안 좋은 쪽은 역시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 테크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송은 아마 지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피크아웃이 계속 네, 진행이 네. 되고 있다고 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음, 이번에도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하향, 좀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어쨌든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라는 네, 네. 뭐 그 계산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된 거라서 뭐 상향 조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적자폭이 축소가 됐다. 줄어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틸리티 제일 위에 있지만 이건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네. 한전의 영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따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유틸리티 제외하고 상위에 있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이 사실 요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아마 요 9월, 10월 때쯤에 이 차트가 살짝 하락한 다음에 네. 쭉 내려왔으면 아마 운송 섹터처럼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아주 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한 번 더 이제 이익 전망치가 돌았어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정 기업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면서 이익 전망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GS가 가장 좋았고요. 음. 이번 주에는 HD 현대가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일단 방향성에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게 호텔 레저 서비스예요. 이쪽은 사실 뭐 아주 좋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괜찮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모멘텀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굉장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섹터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둘 다 안 좋았어요. 호텔신라랑 롯데관광개발이 3분기 실적이 둘 다 안 좋았는데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내년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 하면은 이 두 개 기업한테는 수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역발상의 관점으로는 좀 길게 보고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중국 쪽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갈리긴 하겠으나 많이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장기 관점에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들도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예요.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 섹터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 섹터 전체의 이익 추정치의 요 하향 조정 왼쪽에 네. 보시면 쭉 내려오는 것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도 이제 뭐 LX 세미콘이나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비아 같은 이 섹터의 구성 종목 자체들의 이익 전망치도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섹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에너지와는 다르게 전방위적으로 다 좀 돌아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많이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은 반도체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좀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으로 컨센서스가 아,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플러스 2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1천억 원. 그러니까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네. 아마 이제 뭐 적자 폭이 더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정말 이익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에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네.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 메모리 관련 좀 캐펙스가 줄어든다라는 이슈로 네.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은 기업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자체도 이익 관점에서는 분위기가 아직은 뭐 돌아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향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쪽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하이닉스 이제 적자로까지 돌아섰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분위기까지 점검해봤고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간 애널리스트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